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9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에 취득한 집을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10억이 되겠죠. 자, 양도차익이 10억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영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차익을 안분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9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양도가액 중에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안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를 했다면 양도차익은 10억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9억 원을 얼만큼 초과했죠? 양도가액이 아까 15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억에서 9억을 빼면 6억이 되잖아요. 자, 6억을 초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양도가액이 15억이고 그 중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6억 원이 되고 양도차익은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6억만큼 초과했으니까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양도차익이 10억이니까 이 10억에다가 양도세를 계산하는 건가?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거냐? 전체 양도가액 중에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를 하는지 계산을 한 다음 양도차익을 그 비율대로 안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가주택 양도차익, 그러니까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을 따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양도차익보다 이 계산 공식에 들어가는 양도차익은 작아지겠죠?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부분,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율만큼은 양도차익으로 잡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계산 공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면 9억 원 초과분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억 원 초과분 금액을 전체 양도가액으로 나누게 되면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비율의 양도차익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을 기존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양도세 계산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양도차익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 받아버리면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 그 비율을 곱해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한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있잖아요.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바로 곱해서 구해도 됩니다. 결과는 같아요. 자, 이렇게 구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양도세 계산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3년부터 1년에 2%씩 최대 15년 30%까지 공제율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부터 1년에 8%씩 최대 10년까지 무려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혜택이 크죠. 자, 그런데 이게 또 2020년도부터는 또 그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붙어요. 그래서 2년 거주한 경우에만 연 8%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인 연 2%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2년 거주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마치 저거 뭐지? 조정대상 지역? 자, 조정대상 지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2년 거주 얘기는 조정대상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대상 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2020년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지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연 8%짜리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양도세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정보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5억 원,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입니다. 양도가액 15억 원에서 취득가액 5억 원을 빼고요. 필요경비도 이제 빼야 되는데 필요경비는 우리가 단순 계산을 위해서 없다고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양도가액 15억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빼면 이제 6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9억 원 초과분인 6억을 양도가액 15억으로 나누기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양도차익 10억 원을 곱하기를 해주면 4억 원이라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자, 지금은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도차익 자체가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따로 구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4억 원 곱하기 1세대 1주택 10년 보유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80%예요. 자, 그러면 4억 곱하기 8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3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을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 8천만 원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또 뭘 해야 되죠? 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이제 빼주면 과세표준이 7,7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자, 누진세율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해줘야죠. 자, 누진공제 522만 원을 빼기를 해주면 산출세액은 133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죠. 자,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따로 구해주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해요.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오늘은 공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인지 아니면 양도차익 마이너스 9억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말도 안 되지만 절대 안 까먹는 평생기억법으로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오늘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랑 이 옆에 나오는 그림 잘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옛날 옛적에 양도가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양도가액이. 자,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안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인 양도가액과 어머니인 9억 원 님께서 양도가액 집안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 누가 더 센지 막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죠? 네, 그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성은 양도, 이름은 차익이라는 양도차익이라는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중재에 나서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는 줄을 잘라버리려고 뭐 갖고 왔죠? 가위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양도차익이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두 분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좀 그만 좀 싸우시라고 하면서, 자, 이제 두 분 저희 집에서 제가 모실게요. 더 이상 싸우지 좀 마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아, 효자죠. 아니, 그래서 양도차익인의 집에 딱 이제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을. 그런데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고가주택. 자, 누구네 집이죠? 양도차익.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공식 생각 안 나시면은 이 이야기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쉽게 공식을 기억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식이 헷갈리는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떠올리시고 이 이미지 떠올리시면은 자, 다소 황당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기억이 매우 선명하게 잘 날 거예요.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고가주택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만 따로 잘 구해주면 나머지 계산 방식은 어렵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평생기억법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